네, 안녕하세요. 빵콩람 19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올스타전 브레이크 기간에 제가 방송 녹음을 해야 되는 날이 겹쳐 있어서 사실 마땅히 녹음을 할 만한 소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스타전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할 말은 좀 있었겠지만 판타지와는 크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한 주 그냥 쉬어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치업도 2주짜리 매치업이다 보니까 계속 연속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는 고정 메뉴였던 업앤다운 탑3를 제외를 하고 저희 팀 리뷰와 그리고 추천 선수만 해드리고 오늘은 방송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분석을 하는데 그 뒷부분 FA 선수들 분석하는 쪽, 찝어주는 쪽에서 좀 많이 그 조회수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업앤다운 탑3를 한번 생략을 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바로 시작하죠. 네, 지난주에는 2주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 좀 굉장히 늘어지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가죠. ESPN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ESPN 리그는 지난주에 아쉽게도 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6승 8무 2패. 네, 근데 굉장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야투율, 그리고 3점 개수, 3점 슛율, 그리고 블락, 턴오버, 팀윈을 이겼고, 동점이었던 카테고리는 오펜 리바운드와 야투메이드. 네, 이 야투메이드와 공격 리바는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동점이 돼버렸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자유투가 한 2% 정도 차이가 났고, 또 더블 하나, 그리고 득점이 단 1점 차이로 갈리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펜리바도 5개 차이로 졌고,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디펜리바 5개면은 정말 좀 소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아쉬웠던 카테고리가 몇몇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팀부터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팀에서는 일단은 타운스가 가장 잘했죠. 꾸준하게. 일단은 타운스가 소속된 미네소타에 좀 악재가 겹쳤었죠. 지미 버틀러가 무릎을 다쳐서 이제 4주에서 6주 가량 출전을 할 수 없게 됐다 했습니다. 근데 버틀러의 부상은 사실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미네소타로 이적한 첫 시즌부터 팀모드 감독이 무지막지하게 혹사를 시켰는데 평균 출전 시간이 37분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막판부터 조금씩 안 나오고, 심지어 올스타 경기에도 출전을 1초도 하지 않는 등 무릎 회복에 굉장히 힘을 썼는데, 결국에는 후반기 첫 경기에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전혀 그쪽 그 무릎 다친 쪽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게임발로 이동을 해서 락커룸으로 갔는데 역시나 반월판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즌아웃급은 아니어서 플레이오프 때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미네소타가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분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타운스가 일단 가장 먼저 잘 해줘야겠죠. 위긴스도 이제 버틀러가 없으니까 그 버틀러의 공백을 직접적으로 메워야 되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만은, 타운스가 아무래도 그 미네소타의 중심축을 잘 잡아줘야겠죠. 다만 문제는 타운스와 위긴스도 언제 부상을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좀 혹사 당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스탯만 놓고 보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사실 뭐 세크라멘토전 빼고는 전부 다 더블 기록을 하면서 더블 정말 보증수표라고 불릴 정도로 꾸준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3점 슛 최근에는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틀러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골 밑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3점 슛 6개를 기록했던 적도 있고, 또 뭐 자유투, 야투 다 그냥 고루고루 준수하고요. 어쨌든 정말 엘리트 빅맨으로서, 또 그리고 가장 이 선수가 돋보이는 점이 내구성. 네, 3년 동안 지금 결장 경기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수가 막 웨스트브룩이나 하든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타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콘크리트 벽 같은 느낌이에요. 이 선수를 보면은 첫 시즌에는 살짝 좀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긴 했지만은 점점 그 콘크리트 벽이 굳어져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타운스가 사실 뭐 이 정도 해주는 게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당연한 것도 이 선수가 없다 보면은 분명히 공백이 확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잘했던 선수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엘, 네, 드와이트 포엘이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이 선수를 FA 추천수로 추천하고 저도 넣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후반기 첫 경기 때 조금 부진을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폼을 복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전 파워포워드 노비츠키의 뒤를 이을 만한 선수로 조금씩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타전에서도 10득점 7리발 1스틸 1블락, 그리고 인디애나전 더블 10득점 14리바운드, 그리고 오늘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는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21득점 8리바 3어시 3스틸. 이 선수가 참 괜찮다고 싶은 게 파워포워드 치고 손이 굉장히 매워서 스틸 개수가 좀 돋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 출전 시간을 좀 부여를 많이 받으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평균 출전 시간은 20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5경기에서 10경기 살펴보면 거의 다 20분대 중후반, 네, 많으면 37분까지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시즌이 좀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마 노엘도 뭐 어찌됐든 이 팀을 나갈 테고, 다만 이제 랜들이 들어오면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거는 지켜봐야죠. 랜들도 또 보나마나 돈을 많이 요구를 할 텐데 랜들하고 댈러스랑 잘 어울려 보이긴 합니다만은 포일을 키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상대팀에서는 역시나 웨스트브룩과 하든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를 하면 저는 하든이 더 돋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웨스트브룩이 생각보다 좀 꾸준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그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지 역시나 잘해주긴 했죠. 하지만 역시 하든이 그 4연전 지난주 경기 모두 이기면서 휴스턴이 모든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죠. 134득점에 25리바운드에 38어시. 물론 그 턴오버도 좀 많긴 했습니다만은 3점 슛 20개. 네.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야투율이 좀 안 좋았네요. 3점 슛도 좀 안 좋았고 76점에 47리바 45어시. 오히려 어시스트는 하든보다 많았네요. 4경기씩 뛰었는데, 그리고 네, 턴오버도 좀 많았고 한데 네, 웨스트브룩은 더블을 4번을 기록을 했네요. 어쨌든 이 팀은 어쨌든 웨스트브룩 하든이 주축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많이 뛰면 뛸수록 손해긴 해요. 저한테는 선수들이 최대한 안 뛰는 게 저한테는 좋은데, 워낙 이 선수들도 잘 안 다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하든은 이번 주에 조금 쉬었죠. 네, 근데 그것도 덴토네가 좀 많이 굴려서 그런 거고. 네, 어쨌든 저희 팀에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온 거는 어쨌든 드디어 아리자와 RHJ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쳐가지고 IR이 넣지도 못하고 한 자리 로스터 계속 빼놓고 정말 잇몸으로 버텼는데, 그래서 저희 팀이 지금 한 매치업 3번 연속 지금 아마 졌을 거예요. 네, 홍진호의 3연봉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좀 순위가 떨어졌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부상 당한 선수를 팔아봤자 분명히 가치도 많이 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막아보겠다고 트레이드를 괜히 벌였다가는 팀 컨셉이 무너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버티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텼고 8경기, 9경기나 결장을 하게 될 줄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돌아온 게 어쨌든 중요하죠. 네, 콜리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젠 슬슬 플레이오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몇 일을 하게 되든 이제 플로프 가서 또 열심히 해야죠. 네. 어쨌든 네, ESPN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야후인데요. 야후 같은 경우에는 좀 ESPN보다 오히려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투메이드 8점, 야투 13점, 자유투메이드 4점, 자유투 13점, 3점슛 개수 14점, 그리고 3점 슛률 9점, 득점 6점, 리바운드 9.5점, 어시스트 17점, 스틸 8점, 블락 17점, 턴오버 12점, ATO 19점, 더블 더블 11점. 어쨌든 저희 팀의 그 주축 스탯들은 꾸준하게 버티고 있는데 3점슛 쪽이 좀 붕괴된 게 크고, 또 저희 팀의 약점이었던 야투 자유투 메이드 쪽이 극복이 안 됐다는 것,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더 추가적인 트레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데 저희 팀이 못한 건 아닌데 좀 뭐라고 하지? 고구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한 경기에 40득점 이상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나마 멜로가 한 번쯤 터져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무래도 뉴욕이 아니라 썬더에 있기 때문에 조금 슛쏠 기회가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뉴욕에 있을 때보다. 뉴욕에 있을 때는 그냥 20개 던지는 건 기본이고 막 30개, 35개 그렇게도 던졌었는데, 포징기스가 있을 때도. 지금은 웨스트브룩도 있고 폴 조지도 있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지난 2주 동안 잘했던 선수로는 일단은 바레아가 사실 부상을 당해서 조금 안 나올 때 이 선수를 버려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버리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안 버린 것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5경기 연속으로 1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어시스트로 또 더블 더블을 한번 기록을 했었어요. 네, 턴오버 6개 하는 동안 어시스트 34개에서 ATO도 5.7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야투율도 굉장히 50%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포인트 가드들은 그냥 다 바르는 수준인데, 이러면 한 중위권, 중상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스탯이라고 봐요. 네, 진짜 높게 쳐줬을 때 한 슈레더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슈레더는 물론 애틀란타에서 뭐 기본으로 해주는 선수긴 합니다만은, 바레아가 사실 이 정도만큼의 스탯을 뽑아줄 거라고 예측하신 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 근데 이제 바레아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데빈 해리스가 이제 덴버로 이적했기 때문에 백업포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가드진이 조금 헐거워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짊어지느라고 좀 더 스탯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댈러스도 탱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막판이 되면은 분명히 그 노장 선수들을 웬만큼 쉬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뭐 데스주라든지 뭐 퍼렐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키울 것 같기 때문에, 바레아도 자칫 잘못했다가 아마 슛아웃에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죠, 사실. 어쨌든 바레아를 FA에서 데려와서 이렇게 시즌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쓸 거라고 사실 예측하지 못했고, 뭐 이 선수가 사실 다른 팀으로 이적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아마 댈러스에서 쭉 뛸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써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했던 선수로는 페이튼. 네, 페이튼이 사실 피닉스로 깜짝 이적을 하면서 근데 뭐 거기에 포인트 가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하게 농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페이튼가 이제 슈팅 가드로 데빈 부커가 뜰 텐데, 데빈 부커가 오히려 이제 리딩 롤을 좀 줄이고 득점에만 치중을 하니까 오히려 좀 볼도 잘 도는 것 같고, 역시나 아직 피닉스가 여전히 탱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는 또 이겼죠. 멤피스전을 8점 차로 이기면서 더블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페이튼이. 근데 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해줘서 오늘은 좀 턴오버가 어시스트보다 많은 좀 비효율적인 날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올랜도에 있을 때는 사실 경쟁자들 그러니까 자신과 1대1로 맞붙을 만한 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사실 NBA 주전으로 뛰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백업으로 뛰는 게 좀 더 나은 선수이기 때문에 백업으로 나온 선수고, 쉘빈 맥도 서드 같은데도 생각보다 쏠쏠하게 플레이해줘서 피슨이 이래저래 자리를 위협받고 있었는데 피닉스에 와서는 그냥 부동의 원탑이 된 것 같아요. 포인트 가드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계약이 끝날 텐데 피닉스에 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브랜든 나이트가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기량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페이튼이 그냥 해오던 대로만 좀 해주고 천억만 줄이면은 그냥 웬만큼 주전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팔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블락에도 올렸었는데 카드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 버리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끌고 온 거는 좀 제 스타일과 좀 맞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의외였고, 다음 시즌에 어느 팀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또 드래프트에 기회가 온다면 뽑게 될 것 같네요. 근데 페이튼보다는 오히려 바레아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야구까지 리뷰를 해봤고 이제 곧바로 FA 그 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일야소바입니다. 오늘은 좀 그 바이아웃 시장에 남아있던 선수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야소바가 애틀란타에서 잘 뛰다가 갑자기 바이아웃 선언을 하고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애틀란타는 지금 뭐 어찌됐든 탱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야소바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었죠. 물론 잘해주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한 2월 13일 경기 마치고 FA 시장에 나왔는데 필라델피아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좀 많이 전임맨 성격이 짙어서 이것저것 많이 좀 돌아다녔는데 필라델피아에서도 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도 지금 이런 베테랑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일야소바에게 뭐 많은 득점과 스탯을 기대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뒤에서 보컬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상황에서 또 한 건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또 이제 플레이오프를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야소바의 경험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낚은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보면 바이아웃 시장의 승자라고 볼 수 있어요. 벨리넬리도 FA에서 데려갔고 또 이제 일야소바까지 데려가면서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백업들을 통해서 충원을 한다는 등 굉장히 좋은 무브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필라델피아와 비교를 하면은 정말 지금 필라델피아는 정말 천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팬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일야소바도 뭐 25분까지는 출전하기 좀 힘들겠지만 20분대 초반 아니면 10분대 후반 뛰면서 백업 타임에 나와서 고루고루 활약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스탯이 어느 정도 찍어줄지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의 폼이 좋다면 오히려 코빙턴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빙턴 폼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선수를 좀 기세 살려주기 위해서 백업 타임에 넣어주고 일야소바를 주전으로 넣어서 뛰게 하는 등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야소바가 필라델피아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 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가 의외로 트레버 부커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기 때문에 좀 이번 시즌에 좀 이것저것 팀을 많이 옮겼죠. 브루클린에서 시작했는데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뭐 오카포와 스카웃, 그 선수가 낀 스타우스커스와 뒤 섞인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브루클린에서 뛸 때보다는 확실히 롤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결국에는 방출이 됐습니다. 웨이버로 풀렸는데 아마 인디애나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디애나도 사실 이 선수한테 그렇게 막 많은 롤을 부여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사실. 마일스 터너도 있고 사보니스도 있기 때문에
또 부커가 그렇게 키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출전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어쨌든 이 선수가 그렇다고 G리그에 뛸 만한 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음 시즌 FA 계약을 체결해야 될 텐데 최대한 어머님 다 끌어모아서 좋은 FA 계약 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수도 가끔 근데 아마 터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예요. 인디애나 정도라면 뭐 왈스터너가 침묵하고 사보니스도 침묵했을 때 이 선수가 나와서 뭐 더블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스판용으로 한번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네, 브루클린 넥슨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는 토론토의 파스칼 시아캄인데요. 시아캄이 최근 스탯이 굉장히 좋아요. 한 14일부터 시카고전에서 17득점 6리바, 그리고 미러키전 17득점 7리바, 디트로이트전 11득점 5리바 6어시, 그리고 올랜도전 14득점 6리바 4어시. 네, 저번에 제가 퍼드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시아캄도 퍼들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퍼들은 좀 큰 키를 이용한 블락 그리고 야투를 좀 강점을 내세운다면 시아캄은 정말 파워포드에 치중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좀 리그 트렌드에 맞는 파워포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물론 이바카와 발렌슈나스가 있기 때문에 좀 아직 성장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토론토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스탯이 굉장히 꾸준하게 또 고루고루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지금 또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함을 데려가서 써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뭐 이외에 바이아웃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데드라인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조준스도 휴스턴을 이적을 해서 괜찮게 하고 있고 브랜든 라이트는 뭐 출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락용으로 좀 쓰기 괜찮은 것 같고 이외에 어쨌든 바이아웃 선수들을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싶어요. 네, 오늘은 좀 짧지만 그 업앤다운 톱3 없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